네, 저는 오늘도 저희 시간 14시간을 팔기 위해서 쿠팡에게 지금 살려고 해도 교환할 콜을 주질 않네요. 아침 8시에 나와서 지금 16,800원 했습니다. 콜이 너무 없고요. 엔진 오일도 갈 겸 해서 오일 가는 동안에도 그냥 콜을 켜놨었는데 안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콜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네요. 엔진 오일 갈고 나니까 지금 10시 20분 됐네요. 제 시간 2시간을 16,000원에 팔고 엔진 오일 갈고 번 걸로 엔진 오일 간 거죠. 800원 남았네요. 800원. 시급 몇만 원을 하고 몇천 원을 하고 이게 아니라 배달 시장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쿠팡 플러스나 일반 대행이나 배민이나 지금 상황이 저는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크가 다니질 않아요. 배달 바이크가 다니질 않고 별로 보이질 않아요. 수리센터 그 사장님은 우리 배달 라이더들의 뭐랄까 복덕방 같은 거죠. 아주머니들이 미용실 가서 떠들듯이 저희도 엔진오일 갈거나 부품 갈 때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다 얘기를 하시죠. 요즘에 다 죽겠다고 한다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죽겠다고 그러고 나오면 뭐 3,000원대 콜이나 주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밥벌이 잘 안 되죠. 그길래 그러게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해 드리면서 엔진오일 갈았는데 진짜 밥벌이가 안 되네요. 근로소득자분들께서는 뭐 2월달이 짧은 달이어도 날수가 적어도 그 달 월치를 그냥 월급을 다 받잖아요. 근데 이 배달 일은 그 한 달에 날수가 적으면 물론 다 365일이긴 한데 어쨌든 달로 2월달이 최고 적게 버는 달이에요. 일수가 29일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까먹는 거죠, 평소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요, 수수료 자체가. 그리고 콜수도 줄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콜까지 없으면 완전히 2월달은 보릿고개 되는 거예요. 포크 뜨는 대로 좀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콜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어제도 11시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저희 댓글에 이렇게 쿠팡 미션이 있어서 미션까지 하면 그래도 한 달 모아보면 꽤 많이 번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거는 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달을 눈 오고, 제가 한 달에 24시간을 쉰다고 말씀드렸고 거기다 또 눈 오고 뭐 하고 그러면 뭐 그냥 25일 정도 탄다고 치면 제가 14시간씩 일을 해요. 그러면 시급 2만원이라고만 해도 700만원이잖아요. 시급 2만원에 350시간을 한 달에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럼 700만원이 돼야 되는데 미션까지 포함해서 근데 안 돼요. 그걸 타보시면 알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박리담회라고 콜수는 늘어났는데 그렇게 콜 수입이 늘지가 않은 거예요. 한 달에 보면 저희가 따져보면 한 달 총 한 16,000원, 17,000원 이래요. 한 달을 계속 그냥 쭉 타면 오히려 구간별로 딱 좋았을 때, 좋은 날만 탔을 때는 당연히 한 2만원, 25,000원 뭐 이렇게 찍을 때도 있죠. 그때는 단순하게 좋을 때만 하니까. 근데 이걸 계속 꾸준히 타면 그렇지가 않아요. 금액은 물론 며칠 타는 것보다는 많이 버는데 그냥 전체적인 시급으로 따지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쿠팡만 쭉 타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 그냥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기본 단가 6,000원씩 주고 나서 그 콜 미션을 띄운 다음에 그 콜을 타면 보너스로 미션을 주게 되면 그럼 시급이 확 늘어나죠. 그 미션까지 다 합하면 그 기본 단가에서 까고 미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계산한 생각적으로 드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해보면 그렇게 돈이 늘지를 않고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계산이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콜 미션이라도 이제 하나 떴네요. 콜 미션을 못했다 치면 그러면 이거는 더 허걱하는 거예요. 미션을 그나마 해야 하면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쿠팡에서는 손해를 볼 게 없어요. 그냥 미션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주고 싶은 평균 단가로 주는 셈이 되는 거고, 그 미션 못 부리면 그냥 싼 단가로 계속 콜을 타다가 결국에는 미션을 성공한 사람보다 단가가 약한 걸로 지불을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라이더분들이 바빠지고 쿠팡에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쿠팡을
많이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내서 배달비가 싸더라도 그러면 쿠팡 수요자들이 많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겠죠. 그거에 대한 영업부가 따로 있을 텐데 저희 댓글에 달아주신 분께서 남들이 오해할 만한 영상이다라고 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들을 오해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제 말이 너무 많은가 봐요. 어떤 분께서 너무 잔소리가 심하대요. 일이나 하지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떠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또 말이 이렇게 잔소리로 들렸군요. 저는 또 같이 잘 해보자고 그런 뜻에서 말을 한 건데 또 말도 많고 잔소리 하신다고 그냥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영상만 쭉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도 하고 뭐 라디오 방송이래야 또 노래도 좀 틀어드리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은 해야 영상이 되고 하는 거니까 말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쿠팡이 좋냐 배민이 좋냐 이걸 해드리고 싶어도 뭐 그놈이고 도토리 키즈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열심히 잘 하느냐 이런 거고 뭐 제가 제 영상은 뭐 쿠팡이 더 잘 되고 쿠팡은 이렇게 타야 되고 배민은 이렇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쿠팡 이츠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들어주지 않더라도 제가 오늘 생각했던 부분들을 일기장에 써놓듯이 영상에 남겨놓는 것이고 이거를 올려놓으면 다른 분들이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 말이 너무 잔소리 같고 얼토당토 안 하고 재수없어 밥맛 없어 진짜 이거 밥맛 떨어져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제 영상을 스킵해버리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은 걸 그냥 계속 듣고 계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괜히 제 영상은 누굴 스트레스를 받거나 헐뜯거나 그러고 싶은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를 누가 들어줍사 싶은 그런 마음에 하는 영상이니까 이 영상이 스트레스라고 하시면 절대 듣지 마세요. 병 생기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정말 제가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 말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그렇게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적을 받아서 그걸 제가 합리화할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꼰대답지 않은 꼰대스럽지 않은 걸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잔소리가 많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아니니까 잔소리 의미는 아니고 꼰대가 뭐 꼰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 꼰대가 아니고 싶은 것 뿐이지. 아무튼 제가 직장 상사가 꼰대라고 해서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안 만날 수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사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다녀야 되는데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때문에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영상이 만병의 근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도움이 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공유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병이 되는 관계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병도 고쳐주는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할 망정. 우리나라는 언어적 문화면이나 어휘력에서 보면 맥락의 의존성이 좀 높은 그런 언어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무슨 뜻을 전달할 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그 뜻을 전달한다고 해야 되죠. 뜻을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어휘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싫거나 어떤 상황이 싫으면 그러죠. 밥맛 없어. 밥맛 떨어져요. 죄를 진 사람들은 콩밥을 먹여야 되고요. 싫은 사람하고는 겸상도 안 하죠. 함께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 겸손함을 표현할 때는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거죠. 이렇게 또 하고 또 겸손한 부탁을 할 때도 죄송한데 또 차려놓은 밥상에 제 숟가락 좀 올려도 될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망가뜨렸을 때도 다 된 밥에 콧밥 터뜨렸네. 그리고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면 밥상을 없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죠. 저번에 또 우리 누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거 어떻게 됐어? 이래요. 뭐가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됐냐고. 아니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제가 누나하고 뭔가 공유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데 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 제가 갑자기 뭐가 어떻게 돼?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사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를 이제 누나하고 같이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걱정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좋은데 갑자기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황당한 거죠. 예, 그렇게 한참을 그거 이러다가 알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화가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돌려서 말하는, 아까도 밥에 빗대었지만 오죽하면 국회의원 현수막에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현수막을 붙이겠어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밥값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밥을 빗대어 한다거나 맥락을 잘 짚어야 되는데 다들 얘기할 때는 거시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겠지라는 하겠지라는 묵지 그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시기 있잖아 그거 이러면 다 알아듣고 찰떡같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다 편하지. 너나 나나 다 편한데 그렇지 않고 어쩔 때는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진짜 저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그 정도로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죠. 갑자기 집에 전화해서 저희 아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뭘 열어보라는 거야. 그거 있잖아 거실에 그거 그거 열어봐봐. 이게 머리에서 안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알아듣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열어봐봐 거기 서랍 그래 그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하는 거죠. 그 상대편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가 잘못한 건데 상대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 보면서 말할 필요성이 있어요. 맥락을 연다 그래야 되나? 어떤 분야에서 다 제가 잘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인들도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녁에 전화를 하죠. 지인에게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해서 퇴근은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라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이 식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안녕도 포함되지만 이제 내가 전화한 목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맥락을 열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퇴근했고요.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이제 씻고 저녁을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또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피곤하고 힘들었겠구나, 이 사람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알아가면서 나의 목적을 이제 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고 도움받을 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열어가는 거죠. 말의 맥락을. 그러면 그쪽에 상대편에서 예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맥락을 열고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서로 이해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맥락 여는 방법이 식사를 하셨어요 라는 우리의 말이 맥락을 여는 데 있어서 진부하기도 하지만 참 많은 뜻도 있고 다양성 있게 쓸 수 있는 물음인 것 같아요. 밥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표현을 해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상식도 아닌 상식처럼 통용이 되고 있고,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쭉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어쩔 때는 그 쓸쓸함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족 중에 누군가 전화를 해서 귀가하는 저에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따뜻한 포근함이라는 느낌도 들게 하는 그런 물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밥이라는 어휘가 우리에게는 많은 뜻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나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한 템포 죽여주는 거죠. 누나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상대편에서 한 템포 쉬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맥락 없이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또 나 또한 누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너무 그거를 찾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템포 죽여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눈치를 채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점심때 돼가니까 배도 고프고 해서 밥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콜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계속 디콜을 받아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동을 시작한 게 거의 월계동 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 성신여대 쪽에 와 있고, 지금 다시 정릉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콜 거리는 그렇다 쳐도 디콜이 3,000원 이상대로 콜을 줘야 그래도 할 맛이 나고, 콜수가 늘면 시급이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디콜을 좀 계속 연결해서 줬으면 좋겠네요. 저녁 먹으러 들어갈 때까지 항상 나오면 뭐 그게 제일 큰 바람이죠. 디콜을 계속 주면서 끊이지 않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하다 보면 솔직히 이게 정신적으로나 체적으로나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일을 하면서 이 배달을 하게 되면 내 시간에 그만큼의 그래도 작지만 그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덜 힘들어요. 그냥 맥없이 콜도 없이 빈통으로 그냥 콜 기다리면서 돌아다니면 그만큼 또 맥 빠지는 일도 없고요. 콜비도 좋고 계속 디콜도 붙여주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 웬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좋아 하고만 마는 게 아니라 왜 좋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이렇게 단가를 좋게 준 거야? 그냥 그러고 말면 왜 좋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종류의 브랜드 피자가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계속 희한하게 배달이 많아요. 가는 횟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냥 뭐 왜 그러지 그러고 말면 끝인데, 그걸 찾아보면 그날 거기서 무슨 할인이 있었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자가 많이 나갔구나. 이런 날은 뭐 배달통에 좀 피자가 많이 만약에 할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멀티콜을 하게 되면 이 피자 2판, 3판 막 이렇게 실게 되면 꾸겨지니까 이걸 어떻게 안 썰리고 안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채워야겠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리고 또 갑자기 콜이 많아졌을 때 그때를 보면 뭐 축구가 있었던 날이었지 아니면 쿠팡이 할인을 했어 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콜비가 좋았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날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배달통을 좀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만약에 추운 날이면 이런 날은 콜이 많으니까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세우고 나가야겠다. 더 미래적이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맨날 똑같이 많이 주면 많다고 적게 주면 적게 타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를 관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라면 그러면 뭐가 생각나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 뭐 신라면, 진라면, 뭐 너구리 이런 종류의 생각이 날 텐데, 또 팔도라면 아니 그러면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팔도라면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그냥 물어봤을 때 아니면 뭐 라면을 물어봤을 때 그게 팔도라면이 떠올리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오래됐긴 했는데, 신라면이나 진라면 이런 것들은 너구리 이런 라면들은 리콜도 좋고 리코니션도 좋으니까 라면 브랜드에서는 파워 브랜드인 거죠. 걔네들이 이 국내에서 장악을 하고 거의 많이 팔리고 있을 텐데, 제가 팔도 도시락면 컵라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팔도 도시락면이 러시아에서 탑을 찍고 있어요. 러시아 대중들이 선호하는 라면에. 그 이유가 처음에는 러시아의 팔도라면이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회사 자체도. 가서 팔았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는 거죠. 러시아인들이. 성공을 이뤘는데 왜 이게 성공을 대박을 쳤을까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 회사가 그걸 알아보게 돼요. 계속. 러시아에서 왜 이게 많이 팔렸을까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러시아에는 대륙이 워낙에 넓잖아요. 러시아 땅이. 그래서 기차 여행을 많이 하는데 기차에서 음식을 먹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장거리 기차 여행을 하니까 비행기처럼 기내식처럼 그렇게 먹게 되는데, 그 팔도 면이 라면 케이스가 이 사각형이에요. 이 도시락처럼 네모난 사각진 그런 통이거든요. 이거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음식들이 다 사각형으로 돼 있는 그런 그릇으로 판매가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기에 매칭이 되는 거죠. 이 팔도 도시락면이. 또 맛도 그렇게 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하면 이 팔도 도시락면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팔도 도시락면을 먹게 됐는데, 거기에 또 팔도 도시락면 뚜껑이 플라스틱 뚜껑이에요. 팔도 도시락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씻어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분을 만들다거나 뭐 다시 용기로 쓰거나 해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면에서 팔도 도시락면을 먹게 된 계기가 돼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성공한 거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더 연구를 하죠. 그럼 이 러시아에서 더 잘 나가게 하려면, 지금 요 상태는 지금 상태도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계속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마요네즈 맛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를, 이 마요네즈 맛이 나는 그런 스프를 만들어서 겸해서 했더니 더 잘 팔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라면 맛을 블라인딩 테스트를 했는데 1위를 했고, 제일 선호하는 라면 테스트에서도 2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러시아에서의 시장이 되게 커졌죠. 근데 한국에서는 팔도 도시락면을 그렇게 다른 라면에 비해서 선호하지는 않죠. 반면 그와 또 반대되는 사례도 있죠. 케이스가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에요. 이 스타크래프트는 국민적인 게임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스타크래프트 1은 거의 다 PC방에서 해보고, 지금도 스타크래프트 1은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PC방에서 하고 즐겨하는 매니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스타크래프트 1이 한국에서 엄청 대박을 치죠. 그래서 이미완 프로가 나와서 우승도 하고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도 되고 한데, 이 스타크래프트 1을 개최를 해놓고 대박을 한국에서 나니까 스타크래프트 2를 이제 본사에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사에서 한국 지사에게 말을 하죠. 이거 너희들이 여기서 런칭을 해라. 한국에서 그렇게 떴으니까 2도 한국에서 너희들이 마케팅을 해서 2를 내라. 그러고 해서 그 게임을 스타크래프트 2를 냅니다. 대한항공에 그 자기 스타크래프트 2를 랩핑해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해서 그 런칭을 하는데, 개망폭망하죠. 이거 스타크래프트 2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거 망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성공한 이유를 또 알았어야 되는데, 일단 망한 이유를 또 찾질 않아요. 중국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 한국의 20배나 되는 이 규모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서 지금 이 떨어진 게임 양을 올려라. 그래서 중국에서 다시 런칭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거는 한국의 20배의 규모의 그런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결과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그 본사에서 나중에 이거는 마케팅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게임 자체적인 문제다 생각을 하고 그걸 접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내서 그 게임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어가는데, 다른 게임으로 그 다시 만든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2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게임이 된 거죠. 유저들이 얘기를 해주죠. 스타크래프트 1은 그렇지 않은데 스타크래프트 2는 가위바위보 게임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가위바위보 게임은 가위는 절대 주먹을 이길 수 없잖아요. 보자기는 절대 가위를 이길 수가 없고,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1은 그런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완 선수가 했었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는데, 어떠한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게 있어도 내가 어떤 전술을 피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데, 그래서 이미완 선수가 했던 전술이 통하면 이제 모든 PC방에 있는 그 게임 유저들이 그 전술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2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절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가위가 주먹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내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이 성공하는 이유가 진짜 뭘까, 이걸 더 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쿠팡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배달 파트너에 대한 그 고객 피드백을 봐야 되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가 있죠. 생각을 해보면 뭐 음식 파손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객 만족도 6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거의 다 초인종 때문이에요.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누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누르게 돼서 갖다 놓으면, 뭐 이건 배달이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무리 음식이 잘 왔어도 엄지손가락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 쿠팡이 이용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고, 배민을 시켰는데 배민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럼 다음에 시킬 때는 배민을 이용하겠죠. 근데 이런 걸 쿠팡이 피드백을 받아서 안다 그러면 초인종 X를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문 앱상에서 초인종 X를 누르게 돼 있으면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부터 좀 먼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런 콜을 잘못 받아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공릉역에서 갈매역까지, 아 진짜 5,800원이긴 한데 이걸 받아버렸습니다. 어쩐지 이 시간대에 5,800원이면 너무 싸게 줬다 싶었어요. 그래서 봐야 되는데, 잘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보여서 그냥 수락을 눌러버렸어요. 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갈매네요. 딱 도착을 했는데, 픽업지에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 취소를 얼른 누르려고 하는데, 이젠 채팅으로 해야 되니까, 아 이게 더디네. 채팅으로 하니까, 아 사장님도 이게 안 빠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 얼른 막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고 딱 주시는데, 아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진짜. 어쨌든 이걸 받았습니다. 갈매까지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갈매 이쪽으로 잘 안 가는데, 아 거기서 나오는 콜을 안 주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다행히도 뭐 서울로 주면 좋은데 모르겠네요, 줄지 안 줄지. 아무튼 받았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성신여대 가나 여기서 갈매 가나 보면 거리상으로는 성신여대가 더 멀 수 있거든요. 거리는 그렇다 쳐도 거기 가면 이 서울로 나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거리상으로 보면 뭐 여기서 도는 게 오히려 더 멀 수도 있어요. 성신여대나 한성대 그 근처 쪽으로 가게 되는 콜이면 더 멀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갈매까지 가는데 5,800원, 지금 3,400원, 3,700원 이런 콜에 빌빌대고 있었는데 5,800원짜리가 뜨길래 약간 불안하다 싶은 생각은 했어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게 자세히 보기가 힘들어요. 뒤에서 차도 같이 오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수락을 눌렀는데 이런 상황이네요. 뭐 아쉬워해봐야 어쩌겠습니까? 가야지요. 갈 거는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그 배정 취소 3건 중에 한 건을 그냥, 어쨌든 여기서 뭐 3,700원, 3,400원, 3,2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으니까, 아유, 갔다가 디콜을 한번 보고, 디콜이 그냥 다른 쪽 지역이다 그러면 아예 꺼가지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항상 의문인 게, 이게 갈매에서 음식을 시키는데 이게 짬뽕이에요. 이게 갈매에서 공릉동에 있는 걸 시키면 이게 아무리 빨리 가도 불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면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집이 워낙에 맛있으면 직접 가서 먹든가, 너무 멀리 있는 곳에선 시키지 않거든요. 신기해요. 어떨 때 보면 이 거리상 가지고 가면 다 불어가지고 그 맛이 잘 안 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뭐 그분들의 취향이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음식을 배달시킬 때 터무니없는 거리에서 시키시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매장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장님 표정을 봤었어야 됐는데 사장님 표정이 야 왔어 드디어 빠진다, 왔어 이 표정, 와, 야 호구 왔다, 호구 왔어. 아, 이 표정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아쉬워. 그러니까 다른 요리들은 거의 장거리로 안 빠지는 것들은 저희가 가니까 장거리 안 빠지는 거라서 가면 거의 나와 있는데, 이 면 요리 같은 경우, 이게 짜장면이나 짬뽕들은 가면 면을 뽑아요. 그러니까 뽑는다기보다도 삶지요. 그때 면을 삶아서 주시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온 시간은 아는데 면을 뽑아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면을 삶아서 이제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계속 안 빠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아주 그 반가운 눈빛, 왔어 드디어 빠지는구나 라면서 샀는데, 저는 계속 취소하려고 하고 사장님은 얼른 만들려고 하고, 결국에 제가 졌습니다. 그 음식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걸 픽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아 근데 진짜 그 표정이 되게 웃기다, 사장님. 아이 참, 사장님들은 이 주소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픽업 완료를 해야 아는 것처럼, 사장님께서는 그냥 안 빠지고 있으면 아 이거 어디 멀리 가나 보다, 그리고 감만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어떤 데는 하도 안 빠지고 있을 때 제가 도착을 하면 이거 혹시 어디 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시키시는 분은 근데 이 매장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는데, 그래도 이 짜장면은 이 거리에서 시켜 드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갈매에서 콜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다른 구리로 가든 저 위쪽 남양주로 가든 뭐 어떤 콜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여기까지 그냥 빈 콜로 왔어요. 저는 한번 몇 콜이나 주나 한번 봤더니 아직 콜이 없는 건지 콜이 확실히 없나 봅니다. 콜 들어왔다. 오케이, 어디 보자. 어이구, 멀어도 가야지.